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주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뭔가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 뭐 나로 같은 게 뭐 올라가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살.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있는 그 나이인데 사실 우주가 우리한테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계인 관련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왜 외계인을 좋아하냐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주라는 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좀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우주항공 전문가인 이조 앵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작을 읽는 남자 이조 앵커입니다. 전문가 갑자기. 예. 왜 우리나라 왜 갑자기 우주항공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그 100배 기업 찾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만의 프로젝트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주택시장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 아시잖아요. 네, 빅숏. 네. 예.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저는 돈 잘 버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관심 있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 이 마이클 버리의 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운용사 있잖아요. 예, 예. 사이언이라고. 예. 그 사이언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구글과 막사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막사르 테크놀로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막사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10%씩 들어가서 비중 제일 높더라고요. 도대체 막사르가 뭔데? 구글이 10% 들어간 건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하겠는데,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막사르가 10%? 이거 뭐지? 딱 그래서 막사르 테크놀로지를 검색해 보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예. 어디에 비행기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비행기가 없었는데 비행기 주차장에 비행기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더라. 예, 예. 어디 교통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어디는 없어졌더라. 이러면서 이제 위성 사진들을 엄청 많이 비교해 줬잖아요. 예, 예. 그걸 대체로 막사르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 사진을 위성 업체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위성을 왜 보고 있는 것일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긴 기업이긴 한데 사실 이 역사에 비해서 주가는 되게 부질없고 되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태긴 하거든요. 올라갔다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밑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거예요? 올라간 적이 예.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몇십 년 전 막 이래요. 네,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두산중공업 느낌입니까? 두산중공업 저기 높은 데 있다 쫙 내려와갖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옛날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로 옛날에는 명성이 있었냐면은 그 막 60년대인가 70년대가 이게 60년대인 기업이에요. 되게 오래된 기업. 포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예, 예. 포드에도 소속되어 있었어요. 필립 코 포드라고 해서 포드가 이제 위성 사업하겠다면서 그 막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긴 하나. 예, 예. 지금은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도 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접하는 그 기업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들어서 우주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뭐 물리면 자기 투자 이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산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 예. 뭐 15달러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0달러 정도 됐으니까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주도 그럼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얼마 전에 뭐 버진 갤럭틱 2019년에 상장했고 예.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또 관심을 받았었고 스페이스 X도 뭐 화성으로 가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프로젝트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네. 거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 자꾸 막 위로 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진짜 그 정부에서나 쏘지. 네. 일반인 중에 예전에 그 뭐 어디더라 라디오스타인가 나온 그 어떤 과학자 젊은 과학자 네네. 이렇게 제일 되게 저렴한 위성 한번 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기인 같은 느낌이었지. 네네. 기인. 네. 예. 다른 나라에서도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위성을 쏠 수 있는 국가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로켓을 네. 쏠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위성을 그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성이 하늘에 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위성이 쏘아 올리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구국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외계인이래. 외계인. 우주인인 이소연 씨도 맞아요. 러시아 가서 타고 올라갔었죠. 그렇죠. 예. 잠시 후에 또 그 말씀드리겠지만 민간 우주
항공 기업들이 필요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조차도 요즘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그게? 미국조차도 예. 뭔가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못 쏴요? 못 쏘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조차 무엇인가 쏘아 올리기 위해서 러시아,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우주 왕복선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국제 정거장을 가기 위해서 국제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 비행사를 국제 정거장에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되죠. 네. 보내기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주 왕복선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그럼 러시아가 그래요. 곧 보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안 나오지. 일단 비용마저도 굉장히 비싸고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7천만 달러를 요구해요. 이거는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일론 머스크 자서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좀 염두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거의 900억 원, 뭐 많게는 한 1,00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명 보내는데 7천만 달러. 거기다가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 우주 정거, 그러니까 국제 정거장으로 뭔가 쏘아 올려줄 수 있는 민간 기업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도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면 나사랑 계약 맺을 수 있는 거다. 엄청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다. 되게 의외네요. 나사가 로켓을 쏴서 올릴 때 뭐 민간에서 위성이 좀 통신 위성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사에다가 뭔가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니고 나사가 로켓을 안 쏘기 때문에 뭔가 나사가 위성을 올려야 될 때 뭔가 민간에다가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미국민들도 우주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미국 기업인들도 사실 미국 기업인으로 뭐 한정 지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던 그런 기업인들도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우리나라와는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에이 뭐 언제가 되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민간 역할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원래는 내년 첫 번째 우주 여행이 개시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 2021년에 2021년에 세계 기업 모두 세계 기업이라고 하면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이 프로젝트 세 개 모두 내년 예상이었었어요. 그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행 비용 혹시 그 하나 투어에서 되나요? 돼요. 됩니다. 자, 여행 비용 말씀드릴게요. 우선 버진 갤럭틱은 20만 달러에서 한 25만 달러 정도. 20만 달러면은 대충 한 25만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25만 정도 하면 3억 3억 원 정도. 그 정도면 올해 연봉 좀 모아갖고 한번 내년에 갈 수 있는 건가요? 한 달 모으시면 되잖아요, 공 기자. 이번에 좀 세게 물려가지고. 그게 5분에서 6분입니다. 5분에서 6분이 뭐예요? 5분에서 6분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주 가는데 5분이면 가요? 그렇죠.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는 거.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서 우주 상공에서 지구가 도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그러니까 우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출발부터? 네, 출발부터. 아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와, 그렇게 빨리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 그게 3억. 근데 여기에 예약한 사람이 지금 700명 정도가 된다고요. 700명이요? 네. 야, 쉬운 게 그게 좀 약간 그 테슬라 그런 거 비슷해요. 보증금 100만 원만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의 스페이스X. 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뭐든지 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단 어마어마하죠. 표 하나의 가격이 5,500만 달러. 뭐가 5,500만 달러라고요? 우주 여행 한 번 하는 가격이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6억 원. 그거 아까 거기 3억 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650억 원. 이게 기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스페이스X는 약간 여행을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패키지로 만들어서 국제 정거장,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 가서 며칠간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코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이제 바로 그 아마존. 블루 오리진은 여기도 약간 버진 갤럭틱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1분 정도 여행을 하는데 한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 예상. 그건 비슷하네요. 네,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박, 당일치기, 당일치기. 배낭여행 같은 먹을 거는 이제 자기가 싸가세요. 그렇죠, 뭐 주진 그렇죠. 않습니다.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사실 이걸 비교하는 이유는 그냥 재밌자고가 아니라 정말 나중에 이 기업이 100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예. 보기 위해서는 그럼 우주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근데요, 네. 그 100배 얘기했을 때 뭐 물론 그렇게 얘기 설명해 주시겠지만 걔네가 여행업으로 대박이 날 것 같아서 100배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적 마인드인 거죠. 우주 여행을 누가 가? 예, 예. 우주 여행으로 100배 기업이 어떻게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명 정도의 그 수요가 이미 존재할 정도로 우주 여행에 대해서는 굉장한 선망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는 예,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목표 의식, 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뭐 위성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분명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예, 예.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로켓 한 번 발사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우주 여행이 갖고 있는 맹점에 대한 인식이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동일합니다. 비싸서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싸게 해야죠. 싸게 한다. 음. 근데 싸게 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싸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 리처드 브랜슨과 일론 머스크. 예, 예. 먼저 일론 머스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일론 머스크는 원래는 러시아에 가서 예. 옛날에 쓰던 로켓을 사오려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래. 예, 예. 그 지금까지는 로켓을 다 국가의 돈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예. 부품 하나하나가 단가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부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싸게. 약간 차 만들듯이 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췄어요. 실제로 낮췄고 그러니까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네. 게 국가 산업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보다는 성능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만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 하나하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성능을 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만 생각했던 건데 네. 민간으로 와 보니까 야 이거 정부 돈이야 뭐 그냥 쓰는 쓰는 건데 이거 내 돈은 못 쓰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컨셉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자선전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사가 됐건 아니면 러시아가 됐건 로켓 발사할 때 혼다 어코드급이면 발사가 가능한데 예. 굳이 이걸 매번 페라리급 로켓을 만드는 형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좋은 건 좋아요. 기술 좋은 거 인정. 그거 예, 예.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혼다 어코드만 갖고도 우리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페라리까지 써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아예 그러니까 되게 좀 싸게 만들었어요. 없는 사람 마인드네요. 아 그래요? 뭐 페라리 탈 수 있지 뭐. 혁신가죠. 예, 혁신가. 그래서 실제로 가격 단가를 많이 낮췄고 예,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로켓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 그러니까 원래 로켓은 우주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냥 끝인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또 쏠 수 있게. 그렇죠. 예, 예. 그 리처드 브랜슨의 이제 버진 갤럭틱의 경우에는 예전 우주 왕복선의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비행기에다가 로켓을 답니다. 그래서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예, 예. 네,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됐을 때 우주선이 밑으로 툭 떨어져. 비행기가. 네, 우주선이 우주선이 밑으로. 왜냐하면 이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예. 우주선이 밑에서 툭 떨어져서 로켓을 축 발사합니다. 아, 피디님 이거 영상 찾아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이게 우리가 음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로 간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우주에서 몇 바퀴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이 회전하는 거죠. 예, 예. 예, 본인이 회전하면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고 하고는 이제 내려올 때도 이게 비행기처럼 생긴 우주선이다 보니까 예. 내려올 때도 그 비행기 활주로로 쫙 내려오게 돼요.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우주선 우리가 로켓 한번 발사할 때 보면 발사대 있잖아요. 예, 예. 발사대 있고 기지 있고 뭐 있고 게다가 심지어는 그 땅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켓 한번 발사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예, 열이 예. 발생하다 보니까 외딴 곳을 선택해야 되는 땅도 있어야 돼. 예, 예. 근데 그 리처드 브랜슨이 사용한 방법은 활주로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비행기 출발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예, 예.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잘 안 들고 그리고 비행기처럼 우주선이 우주로 갔다가 예, 예. 다시 이제 비행기 활주로로 내려오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진짜 돈 되는 건 따로 있죠. 위성 사업. 위성. 네, 그러니까 위성 사업. 일단 우리가 위성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하늘에 뭐 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위성이 무슨 일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렇죠.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리처드 브랜슨이나 아니면 스페이스X 모두 본인들이 위성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위성을 하늘에 띄워놓는 운송 사업을 하는 거죠. 위성 물류. 운송 사업. 그렇죠. 물류 사업. 물류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자서전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게 이제 자서전이 써졌던 시기가 2015년이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스페이스X는 매달 1회 정도의 로켓을 쏘아 올려서 여러 회사와 국가에게 위탁받은 위성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전달하고 있는 일을 매달 거의 한 회씩은 하고 있고. 와, 한 달에 한 번씩 쏜다고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이 쏘네요. 이걸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걸 항상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뭐 나로 한번 쏘면은 그러니까요. 수십 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매달 쏜다고? 매달- 진짜 운송 사업이네 그거. 그리고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2015년에 기재를 했고요. 음. 캐나다, 유럽, 아시아 고객의 위성을 발사해서 총 24건을 이미 성공시켰고 그게 2015년 기준이고요. 예, 예. 당시에 계획된 발사 계획만 50여 건이니까 이건 이미 스페이스X는 위성 사업으로는 돈을 벌고 있다고 추정이 돼요. 물론 공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예. 네, 자서전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버진 갤럭틱. 예, 예. 버진 갤럭틱은 위성 사업도 위성 운송 사업이라고 할게요. 예, 예. 위성 운송 사업도 비행기다가 해요. 본인들이 비행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비행기가 이렇게 그 보잉 747인가? 아무튼 네, 제일 큰 거. 큰 비행기 예, 있잖아요. 제일 큰 비행기 왼쪽 날개편에다가 예, 예. 우주선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로켓을 하나 달아내요. 예. 마치 뭐 흡사 미사일 같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이제 그 우주선을 쏴야 될 그 상공이 다다르게 되면 예. 이걸 로켓을 떨어뜨리죠. 음. 로켓이 딱 떨어져서 로켓이 거기서부터 발사됩니다. 여기 또 넣으셔야 돼요. 이거 런처 1호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런처 1호 검색하시면 예, 예. 그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PD님이 안 올려주시면 방송 듣다가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 런처 1호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짜 미사일 쏘는 것 같아요. 그냥 미사일 쏘는 것처럼 해갖고 그 로켓이 정확한 궤도에 위치해서 소형 위성을 예. 놓고 내려오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이제 우주선 쏘아 올릴 수 있는 몇 개 국가 있죠? 뭐 예, 예. 일본을 포함해서 프랑스. 유럽, 프랑스 예. 이런 국가들의 의뢰를 하러 가도 예, 예. 지금 스페이스X나 아니면 리처드 브랜슨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숫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50kg 탑재물 예, 이게 예. 소형 위성이 한 250kg에서 한 400kg 정도 안팎이 된다고 해요. 예, 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무겁진 않네요. 소형 위성이라서 예, 예, 예. 이 탑재물 하나 발사하는데 최소 가격이 3천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 400억.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지금도 이미 싸지만 목표하고 있는 바가 635kg 탑재물 발사하는데 690만 달러. 한 뭡니까? 5분의 1? 4분의 1 정도? 그러네요. 네, 4분의 1 정도 가격. 예. 버진 갤럭틱. 예, 예. 버진 갤럭틱도 227kg 무게 싣고 발사하는데 1,000만 달러. 이건 좀 비교하기가 편해요. 지금 250kg에 최소 3천만 달러라고 예, 했잖아요. 예, 예. 버진 갤럭틱이 227kg에 1,000만 달러, 한 3분의 1 정도 가격. 예. 이미 민간에서 많이 낮춰놨어요. 이들이 이 이렇게 많이 낮춰놓고 나니까 국가에서도 러시아가 좀 기분 나쁘겠는데? 그렇죠. 경쟁사들이 지금 덤핑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도 뭐 이 민간 위성 업체들이 미국에서 크고 있는 게
되게 썩 그 탐탁치만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 나름의 정부 네. 비즈니스였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예. 하지만 이거를 지금 미국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국 나사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미국 나사에서는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는 그 경쟁에서 도태된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자기네가 네. 올리는 것보다 민간에서 훨씬 안전하고 저렴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굳이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 위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민간 우주 산업 시장이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세 개의 기업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아마존, 예, 예. 블루 오리진. 근데 세 기업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누가 덜 잘하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아직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거고. 예,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0배 기업을 찾고 싶지만 이들이 분명 우리의 미래를 바꾸긴 바꿀 거예요. 예, 예. 누가 먼저 바꿀 것인지, 누가 가장 잘 바꿀 것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아니, 해봤을 뭐셋 때 다 잘할 수도 있죠. 뭐 다- 시장 사이즈가 뭐 셋 중에 한 곳만 살아남으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 법칙은 없는 예, 거니까요. 예. 글로벌 탑3가 되면은 뭐 셋 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긴 예, 하죠. 그렇긴 하죠. 지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버진 갤럭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긴 하나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별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이스X가 잘하는 게 테슬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그 ETF로 하시려면 할 수는 있어요. ETF 보면은 UFO라고 하는 ETF 있습니다. 이름 외우기 참 쉽죠. UFO. 얼마나 쉽습니까? 이름 잘 지었네. 거기 보면은 막사르 테크놀로지, 뭐 버진 갤럭틱, 뭐 오비콤 해갖고 위성 사업과 우주항공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예, 예. 걔네도 아직 우열을 가릴 수가 없나 봐요. 다 5%씩 넣어놨습니다. 아. 다 5%씩. 음. 그러니까 아직은 뭐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것 같고 예.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먼 미래라고 이건 상상에 불과해 난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계획은 내년이었어요. 내년 뭐 2분기가 됐건 뭐 내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버진 갤럭틱도 2010년 10월 10일에 유인 그 우주 여행을 실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최초로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 뭐 10분 동안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 상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그 중요한 요새 저도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맞아요. 달라지는 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면세점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면세점이 면세품을 사는 그 뭐 백화점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은 사실은 중국의 화장품을 납품하는 그렇죠. 그 무역회사더라.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업의 본질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짜 그냥 뭐 정부에서 하는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진 과학자들이 그냥 정부 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미 이렇게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미래까지 뭐 아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네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악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네요. 그리고 투자 기회라는 걸 꼭 미래 전망이나 예측이나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런 충분한 투자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가치강제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현재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분석하고 저도 취재하고 계속해서 네, 새로운 이야기 뭐 업데이트 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치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